6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의 고용 지표 및 제조업 경기 지수 악화가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유로존 실업률과 미국발 고용 악화 소식 등이 악재로 작용하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1에서 3%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 등 집단 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단 대출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수록 연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 골이 깊어지면서 한때 부의 대명사로 불린 타워팰리스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며 고급 주택 시장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지난 주말 마감된 글로벌 증시는 그야말로 급락장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쪽으로 전이되면서 세계 경제 리세션 공포가 불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 이렇게 위험이 커질수록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하반기 투자 전략을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말라는 조언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기도 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 출발하죠.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말 주식이 이렇게 빠진데 잘 보내면 비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장 정리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11선에 대한 지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좀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 금요일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외국인의 선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고객의 특금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특금이 18조 찍고 3천억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16조 7천 키움증권의 고객의 특금 이거는 믿을 게 못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금 많이 빠졌죠. 글로벌 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200일 이평의 추세를 깨는 그런 모양이고요. 자, 니케이 지수는 벌써 깼습니다. 독일 지수도 깨는 모양이고요. 영국 지수도 깨는 모양 이렇게 보이고 상해 증시는 그렇게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합 지지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은 약세장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 자체가 생각보다도 제가 볼 때는 1800에 대한 어떤 지지 부분이 한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00 부분에서 지지는 깨더라도 한번 장중에 되돌림을 주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참 여러분이 힘듭니다.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단무지 정신으로 1등 주식이나 우량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 자체가 사실 그 사이 금요일만 봤어도 모양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금요일 자체가 11일평을 돌리는 그런 모양인데 악재에 인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는 1800 11일평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11일평이 오늘 1800에서 이하만 가지 않으면 11일평인데 제가 볼 때는 깨더라도 1800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으로 봤을 때 보통 이 평이 5일, 10일 골든크로스 난 후에 급락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외부 악재로 급락이 나옵니다. 외부 악재로 급락 나오는 이런 부분은 빠른 속도로 복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례로 과거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조금 지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좀 기다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이번에 5일 20일 골든 크로스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 자체 오늘 하락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1800 이하에서는 과감하게 매수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일단 선행스팬 원 상승 자체가 돌아가는 그런 국면에서 주가가 브레이크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26일 변곡점으로 봤을 때는요, 장 자체가 다시 오늘 급락하면 3, 4일 정도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보일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 시계는 흘러갑니다. 시계는 흘러가는데 일단 시계의 모양이 여러분 보다시피 한 보름 정도의 여유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변곡을 대비해가지고 저점 1800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가 유효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선물이 2조 정도, 지금은 기관들이 2조 정도 있습니다. 2조에서 개인들이 서서히 6,500억 좀 물린 상태인데 오늘 정도 풀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추가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만 있다면 주가는 극적으로 오늘 양봉, 물론 뭐 지수가 플러스는 내지 않겠지만 양봉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12시 경우에 12시 오늘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제가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12시에 꼭 시청해 주시고요. 외국인들이 그 풋 옵션이나 선물, 콜 옵션으로서는 플러스 나게끔 지금 주식을 선물을 옵션을 좀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할 수 있다는 의념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차트가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고점에 매수했던 물량을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리하는 타임에 주가가 캔들 차트가 오늘 캔들이 오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플러스는 지수가 플러스는 나지 않지만 캔들은 양봉이 난다면 장 자체는 이번 주에 주중에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1800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주식이 그 사이 짧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주식이 먼저 21일평이 올랐습니다만은 코스닥의 하락이 오늘부터는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 주식은 여러분 아다시피 페난트형으로 계속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난트형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식 자체를 너무 좋게 보지 마시고 코난트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일, 120일 골든 크로스의 데드 크로스의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어도 우리도 코스피에서도 60일, 120일에서 데드 크로스에서 주가의 반등이 적극적으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800 이하에서는 강력히 제가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도 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800포인트 이탈 가능성은 좀 언제쯤 있는 겁니까? 예, 1800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아직 2조 정도 있습니다. 영업일수록 오늘 선물이 8일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볼 때 한 1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만기 자동 청산할 것 같고 1조 정도는 순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개인이 6,500억 정도 선물 매도를 쳐놨는데요. 6,500억 정도는 개인들은 의무적으로 6월에 환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의 추가적인 강력한 하락은 장중에 분명히 반등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중에 장대 연봉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저점에 분명히 담아도 된다. 그리고 저점에 담은 거는 하루에 한 2% 이상 수익 나면 바로 매도를 치고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뭐 강세장이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강세장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지지 여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볼 때는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물론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약세를 보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경제의 펀더멘탈 측면, 제가 볼 땐 부동산의 버블 부분 조금 그 부분만 빼놓고는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 제가 볼 땐 저번같이 떨어지는 그런 지수 있죠. 뭐 1780 이런 지수는 다시 자주 잘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780, 저는 1800 이하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저점에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쓰고요. OECD 그 증시 이제 그 뭐 퍼라든지 P라든지 ROE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두 번째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여러분께서 지금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장 자체가 뭐 반등하더라도 강력한 반등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4% 3% 이런 수익을 줄 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800 이하는 저점 매수가 유용한 시점이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요즘 양봉 때 장대 양봉 때 주식 사가지고는 돈 먹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음봉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오늘은 저점 매수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800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해 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업종으로 매수해 보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참 주식을 저도 이제 요즘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네.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주가가 빠지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항시 여러분께서 담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시가총액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여러분 보다시피 한국전력, 삼성생명,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포스코, LG 이래 보면 이제 수요 관련 주식들이 네 종목이고요. 그 나머지 반도체가 두 종목이고 나머지 분산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들이 이제 두 분류입니다.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같이 고점에서 물려가 내려오는 종목, 아니면 이제 현대모비스처럼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제가 볼 땐 그래요. 고점을 찍고 눌림목 주는 이런 그 고점을 찍고 조정받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3분의 2를 사고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 LG화학이라든지 모비스 같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을 3분의 1 정도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는 습관을 안 들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절대 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 지금 지수는 무미합니다. 지수가 여러분들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여러분께서 40% 이상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 관련이 이제 그 대그룹 테마 중에 이제 삼성자회사, 그 다음에 현대, LG인데 LG는 여러분 몇몇 종목이 단타 종목 빼놓고는 LG가 이제 실적 부분이 동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적 부분이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이번에 LG그룹이 사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LG 이제 그룹 종목들은 자기가 박스권을 잘 아는 그런 종목은 박스권 매매가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삼성하고 현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에서 글로벌에서 이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룹은 삼성하고 현대그룹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주 중에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제일기에는 이런 거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이제 현대그룹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그룹주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슬러마를 굉장히 쉽게 해야 됩니다. 어떤 슬러마시면 뭐 시가총액 상위 슬러마, 두 번째는 대그룹 슬러마 이렇게 쉽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제 다른 거 한다면 전력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유아주 부분은 계속 지금은 제가 유아주는 지금 가격대는 물론 부담 없는 가격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들을 전량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내수 부분의 금융주들이 이제 실적이 좋은데 지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 사실 금융주를 멀리를 내다보고 저점 매수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지금 그 최근에 상승 종목들은 항공우주류나 한전기술, 대한항공, 하나, NC소프트, 웅진코에, KTNG, 강원랜드, KT, 맥켈리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요즘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전형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수 부분이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내수 기반을 탄탄히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질 겁니다. 빠진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조금 뭐 물론 여러분 계좌가 이제 어려울 겁니다. 행핀이 어려울 건데 현금이 있다면은 분명히 주워 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저점에 분명히 주워 담아도 분명히 되는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에 이제 그 6월 만기에 선물 옵션 만기됩니다. 같이 동시 만기인데 일단 선물을 계속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선물을 계속 봐주셔야 된다. 뭐 볼 거 없습니다. 선물을 계속 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일본 증시 따라가는 것보다 상해 증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요일 날 상해 증시가 이제 플러스 0, 물론 뭐 1%지만 미세하게 됐습니다. 상해 증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볼 필요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외국인의 선물, 상해 증시, 세 번째는 여러분 보다시피 시가총액의 10개 종목의 등락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 10개 종목이 전부 하락하면 주가가 거의 바닥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고 오늘은 주식을 저점에 매수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하니까 선물 옵션이 필요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12시에 수익률을 말하다. 여러분 꼼꼼하고 구석구석 촉촉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 채널 고정 선TV 하시고 여러분 항시 오늘 또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한 주를 보내는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6월 첫 주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항시 고개 숙이면서 묵묵한 마음으로 감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2시 수익을 만나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오늘은 삼성그룹과 현대그룹도 슬림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센걸 시장을 부탁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순복 씨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고요. 네. 조금 전에 신 대표님이 자꾸 우리 수익을 말하던데 수익률을 말하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률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저희 미국 증시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왜 6월달 증시 전망을 한번 몇 군데 뽑아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6월달에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대형 증권사들도 굉장히 6월달에 반등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얘네가 혹시 말을 바꿨나 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6월달이 장이 좋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렇게 6월 시장이 상승한다고 했던 전문가 증권사를 제대로 한 방 매겨서 네. 멘탈을 붕괴시켰던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럼 뉴욕 증시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락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고용 지표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네, 거의 반토막이 났죠. 네. 수치론상으로는요. 예, 무디스가 일단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의 상한선을 4단계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그리스 유로존 문제는 이제 시한폭탄처럼 어디서 어떻게 터질까가 지금 이게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네. JP모건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3%에서 2%로 하향을 했습니다. 자, 미국 경기 안 좋아라고 계속 좀 압박을 주고 있고요. 오늘의 글로벌 증시 읽기의 핵심 포인트는요. 네. 4월 달에 소비 지출은 시장 기대에 부합을 했는데 소득 증가는 실망을 했다. 그래서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소득 증대를 못했다. 역시 지금 미국의 핵심 포인트는 고용이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롬니와 오바마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고용으로 본격적으로 붙을 텐데요. 이 둘의 마인드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오바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글로벌 위기가 아시아까지 가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부진하다라고 해서, 글쎄요, 뭔가 오바마답지 않게 뭔가 조금 네. 이렇게 했죠.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롬니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모든 수단으로 고용을 키워보겠다라는 지금 전략을 내세워서, 네. 자, 많은 투자자분들 이제 전략에도 나오겠지만, 6월 달에 이제 FOMC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많으실 겁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아마 이것 때문에 6월 달에 증세를 많이 상승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6월 달 너무, QE3에 대한 기대 조금 더 네. 미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아침에 이렇게 기사를 다 보다 보니까 QE3에 대한 기대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 좀 잠시 후에 살펴봐 주실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센 이야기 주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센 이야기 주제는 투자 의견입니다. 투자 의견. 예, 제가 오늘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좀 뽑아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시간상 혹시 다 못해드리면 제가 제 그 팬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왜 제가 오늘 원고를 올려드리는지 이유는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 그 5월 25일 날 그 증권사에서 그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의 결과로 연간 실적을 집계하겠다. 이거는 이제 결산일을 12월 달로 미루겠다는 얘기고요. 네. 동양증권, NH농협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은 대표 이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해외발 악재로 인해서 21곳 중에서 21곳, 그러니까 21곳 중에서 11곳이 배당을 축소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역시 배당을 축소하는 이유는 너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43.47% 감소를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견조하다는 삼성증권도 이렇게 순이익이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네. 다른 증권사는 안 봐도 비디오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요. 증권업의 영업이익이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네. 애널리스트가 감소를 했는데요. 2011년 말 기준 금투협에 등록한 그 기준을 수치를 보니까 전년 말 대비 7.8% 123명이 감소해서 1,452명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1,452명도 앞으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오늘 뽑아봐 봤는데요. 5월 증권사 추천 종목 48개 중에서 11개 종목만 플러스였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 주말에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11년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니까 딱 한 곳만 매도를 하라 그랬다. 네. 근데 이것도 되게 꼼수가 보이는 게요. 우리 앵커님 기억나시죠? 5월 25일 날 제가 그 대한항공 5월 4일 날 매수 추천해서 5월 24일 날 10% 손절시킨 우리투자증권 말씀을 드렸던 네.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매수했다가 매수 추천 제외를 한 종목도 그 뉴스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자,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온 자료를 좀 보면은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자료를 만들어 온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똑똑해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만들었고요. 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애널리스트들이 매수하세요, 뭐 매수 하향 이거는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자, 종목들을 좀 뽑아오겠습니다. 지난주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투자 의견을 상향한, 그러니까 올린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해서 매수로, 그다음에 오리온이란 종목은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동부증권이 홀드해서, 그러니까 보유해서 매수를 추천을 했고요. SBS란 종목도 홀드해서 사자로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신세계증권도요. KTB투자증권에서 홀드를 했는데 매수를 추천을 했고요. IBK투자증권도 중립에서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네. 제가 다는 언급드리기 좀 애매하고요. 자, 한국전력, STX 페노션, 호텔신라, 팅크웨어,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모든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중립 보유를 홀드 내지는 바이를 스트롱 바이. 네. 교보증권에서는 CJ 대한통운을 스트롱 바이로 매수 상향했고요. 네. 그다음에 CJ 제일제당은 매수를 스트롱 바이로 강력 추천했습니다. 자,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향한 종목들은요, 대부분 지금 경기가 좀 부진하니까 내수주로 좀 집중하자 그래서 종목들이 내수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집중이 됐고요. 자,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투자 의견 하향한 종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기준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은요, SK증권에서 적극 매수를 추천하다가 매수로 목표가를 전환했고요. 위메이드란 종목은 대신증권과 하나증권이 15만 원이라는 매수 가격을 7만 5천 원으로 할인했는데요. 둘이 담합했나 봐요. 가격이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 할인 가격이 50%입니다. 그러니까 15만 원까지 갈 거라는 이 종목들이 네. 결국 매수 가격을 7만 5천 원으로 다운시켰다는 거죠. 나머지 종목들도 보면 S-오일 같은 경우에도 IBK 투자증권에서 22만 7천 원을 12만 4천 원으로 무려 45% DC를 했고요. 동국제강도 2만 7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요. 네. 44.4% 할인했어요.
호남석유증권은 키움증권에서 51만 원을 29만 원으로, IBK투자증권에서는 호남석유를 52만 원에서 31만 5천 원, 대부분 39%에서 뭐 40%. 자, 참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도요, 참 되게 씁쓸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61만 원 목표 가격이었는데 지난주에 35만 원으로 무려 마이너스 42.62%를 하향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무슨 공통점 느끼지 않으세요? 네, 저 느꼈어요. 네. 딱 보니까 종목들이 석유, 화학 그쵸. 이쪽에 좀 많이 집중돼 있고 네. 뭐 조선주, 현대중공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가격을 열심히 올렸던 네. 이 자동차는 지금 빠져 있지만 네. 왜 자동차는 지금 유일한 이 애널리스트의 자존심이자 희망이기 때문에 빠져 있지만 화학주와 정유주를 지금 10%도 아니고요. 무더기로 가격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돼서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으면요. 180만 원 삼성증권 부르던 증권사들도 아마 네. 이 IT도 가격을 좀 하향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리스트는 제가 가능한 좀 자주 만들어서 보고를 네. 좀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종목을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소외시키는지 한번 체크하시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주말에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투자자분들께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증시도 어떤 각오로 대응해 봐야 할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자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윈도우 디렉션 효과는 노리지 말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날 6월달 증시 전망을 갖고 나온 이유가 6월달 증시 전망이 너무 증권사가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이제 6월 6일날 쉽니다, 하루. 그런데 쉽지가 않죠. 7일날 스페인 중장기 국채 발행을 하게 되고요. 또 벤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이 남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 부양은 하겠지만 경기 부양을 열심히 좀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롬니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싸움을 좀 더 봐야 될 거기 때문에 6월달 우리가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고 있는 QE3가 의외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6월 6일부터 7일까지 그 영국의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해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는데 네. 지금 유로존은 금리 인상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힘든 장이지만 좀 힘 좀 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이번 주도 다양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결코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단단하게 붙들고서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어떻게 계속 좀 쉬어가는 게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신 대표님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수가 빠지면 과연 이제 언제 사느냐가 관점이죠.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이 지금 주식 시장의 예탁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아직까지 조금 더 좋아지겠지, 미국의 QE3 하겠지라는 이런 기대심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 물량의 투매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솔직히 물론 현금이 있으면 아직까지 살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연 지금 팔 수 있느냐? 저는 못 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다시 한번 때를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증시는 뭐 예를 들면 정 안 좋다고 하면 마지막 불꽃이라도 튀어 올라가니까 네. 아직까지 오늘 섣부르게 매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센걸 시장을 부탁해 이순복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의 지점 평택청농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택청농의 승부전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전 야후 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약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 흐름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는데요.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일 시황과 금일 전망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금요일 오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1803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정지수로 계산했을 때 1820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망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1800선 붕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저점 갱신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5월 30일 수요일 방송에서 전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리면 1800선 이탈에 대해서 한 번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저는 여전히 그 저점에 대한 라인은 그대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좀 전에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면
글로벌 증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최초에 그 예상했던 그 저점 라인에서 만약 저점을 기록하고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왜 제가 1750선이 깨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깨지면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750선이 지대하는 당위성과 그 다음에 이탈됐을 경우의 결과를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750선 이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기관, 개인이 순차적으로 손절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1750선 나중에 깨져가지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깨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1750에서 1775선 사이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반등할 거다. 저는 이렇게 여전히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되더라도 뭐 그 이후에 이제 전략을 잘 짜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1750선이 깨져갖고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저도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800선 지지보다는 1750선을 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봐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장중과 종가 기준 전략으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중에는요. 1825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25%, 전업 50% 해주시고요. 만약에 1800선이 깨진다 그러면 일단 직장인은 완전히 던졌다가 전업은 25%까지만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반대로 1775선이 이탈되면 직장인 50, 전업 75까지 땡겨버리세요. 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오후 2시 50분입니다. 그때 종가 기준으로 대응해 주는 방법이 180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 1775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25%, 전업 50%, 그리고 1750선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2시 50분 기준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직장인은 다 던지고요. 저는 25%만 가져가다가 설명드리는데요. 뭐 지금 장세에서 잡으라는 사람도 있고 잡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잡으라 그러냐면 위에서 매도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잡으라 그러는 겁니다. 위에서 매도 사인을 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당연히 잡으라는 소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위험관리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배팅해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은 손절했다가 다시 더 낮은 가격에서 잡으면 되는 거고요. 반등 나오면은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포트폴리오 업종하고 테마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말씀은 없고요. 네. 오늘은 지수 흐름하고 주식 비중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특정한 업종, 종목 이런 것보다는 지수 흐름하고 비중 이제 두 가지만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점 매도했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낸 적이 없는 사람들, 또 고점에서 계속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판단할 게 없죠. 더 떨어져도 홀딩, 더 올라가도 홀딩인데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분명히 약간 뒤늦게 가담을 했지만 1950선 이상에서 매도 사인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뜻에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요일이죠. 정호영 전문가의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택청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진행하는 증권 전문가 방송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오이즈 인터넷이 21선은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네오이즈 인터넷은 지금 현재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익 구간에서 나머지 비중은 이제 21선 이탈되면 매도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일단 뭐 시장이 상당히 좀 뭐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한 구간에서 동묘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장 초반에 좀 이탈이 된다면 일단은 초반에 좀 그런 시장의 하락으로 좀 이탈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일단 장중에 좀 지켜보시고요. 장중에 회복되는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당히 좀 오늘 하락 출발 예상이 되면 해외 시장이 네. 상당히 좀 급락을 맞은 상태인데요. 장기 이평선들도 좀 이탈이 되는 해외 시장 같은 경우 장기 이평선도 이탈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1800선도 사실은 좀 이탈되고 전저점을 좀 이탈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 그 타이밍에서 오히려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에 리스크 관리를 했던 투자자분들이라면 분명히 또 기회는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IT 쪽 가장 실적이 좀 확실하고 추후에도 견조한 흐름이 예상이 된 IT 쪽에 좀 포트를 좀 편입을 하고자 합니다.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좀 편입을 하고자 하는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갤럭시 S3 이 부분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갤럭시 S3가 발매가 되고 나서 지금 상당히 좀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동종목 그 갤럭시 3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 MLCC 같은 소유량 그 부품 중에 MLCC 소유량이 상당히 뭐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30%까지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부품이 HDI라든가 FC, CSP 이러한 사양의 상향으로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갤럭시 S3의 이제 물량 유가가 본격화될 부분은 바로 이제 6월달 이번 달이죠. 그리고 9월달 이러한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바로 이제 제대로 좀 반영이 될 그러한 예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의 좀 흐름을 상승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오늘같이 주가가 좀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이럴 때는 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 해서 동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전기를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오늘 뭐 시가에서 좀 편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에서 좀 하락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뭐 10만 원 이하에서 출발된다면 그런 시가에서 좀 편입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편입을 하실 때 좀 전체 비중을 다 편입한다기보다는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의 절반 정도를 편입을 하시고 내일까지 한번 더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편입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 편입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만 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추천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수모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수모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양수모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 보겠습니다. 네, 워닝 IPS는 매수가 7,750원에서 현재가는 7,320원입니다. 수익률이 6%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가 13,550원인데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입니다. 13,000원 이탈 시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는 수익률이 좋습니다. 7% 정도 났는데요. 보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케미칼부터 먼저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장 상황보다 더 예민하게 하락으로 자리 잡은 듯 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면서 중기 보유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장 상황뿐 아니라 5일선과 점점 이격을 벌리고 있고 외인의 또 대량 매도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금일 종가 기준 2만 원을 안착 못한다면 전량 정리 후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또 줄여가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에 대한 또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요. 반면 위지툴은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지난 거래일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급등했던 물량과 네. 또 추가 상장된 일부 물량이 차익 매물로 나온 듯합니다. 5일선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이 밀린 듯합니다. 금일 전략은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예, 전량 또 정리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요. 5일선을 만약 지지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위지트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도 판단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림도 한번 봐주시죠. AS 부탁드릴게요. 네, 하림은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 네. 한 달 정도 이제 보유하면서 계절적인 이제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침해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시장 상황하고는 뭐 별개로 그렇게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5일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5일선을 지지를 못한다면 저희가 또 생각하는 21선 돌파는 또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일선으로 오늘 지지하는지 아니면은 4,000원대를 다시 밀렸다가 회복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RF텍이 5일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어떻게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네, RF텍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저가 한 9,5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우선 제가 손절가 라인을 9,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종가의 그 손절가 라인을 터치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과 또 뭐 시너지를 본다면은 보유에 대한 관점 변화는 없으나 일단 뭐 대응 가격을 이탈함으로써 일단은 포트에서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쉽게 이탈되지는 않을지라도 불구하고 이번 자리에서 그 이탈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시초가 자리에 따라서 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9,5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좀 출발을 한다면은 9,350원 근처에서 시초가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리겠고 만약 9,500원 이상의 가격에서 좀 출발을 한다면은 9,500원 자리를 또 손절가를 보면서 좀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RF텍에 대한 또 대응 전략도 받아봤습니다. 파트론은 21선 회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파트론도 최근 며칠 동안 갈듯 말듯 이제 매수가 부분에서 수급 공방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파트론의 경우 일단 지난주 대응 전략과 동일하게 13,000원을 이탈할 시에는 매도에 대한 전략, 또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좀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포스코는 저는 오히려 시장 낙폭 시 오히려 저점 매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만 원짜리에서 미묘한 수급 교차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지수가 이제 흘러내린다라고 일단 보더라도요. 일단 오전장 시초가 주변에서 반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35만 원짜리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오히려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보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 36만 원 평균 단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2011년도 저점 자리인 34만 원을 잡고 다시 한번 포스코는 평균 단가 36만 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전 상한가 이어가던 코리아나가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매수가를 제가 1720원에서 1750원 사이란 말씀드렸는데 일단 편입이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떠서 시작했는 게 또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상한가를 도달했었죠. 그래서 점상으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하다가 장중에 이제 또 다른 또 소문이 돌면서 또다시 빠지는 모습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다가가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음봉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편입 실패가 된 것, 다시 쫓아가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음봉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주위의 여건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지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급한 음봉 파란 거에는 쫓아가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지수 자체가 오늘은 1700대를 1776 정도가 지금 예상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한 3% 정도 빠져서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실어서 단타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도 좀 괜찮은 종목들이 오늘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면 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꾸준히 쭉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20일선, 주봉상 20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지 여부가 확실해지면 계속적으로 들어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추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장에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제 BTNI라는 여행 그룹입니다. BTNI 여행 그룹인데요. 요즘 들어 참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주가가 너무 파란색을 띠다 보니까 걱정이 많고요. 저 주변에 이제 전화도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종목도 잠시 그냥 한 스윙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종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최대 주주가 일단 SM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서 약간은 재무 건전성이 항상 문제였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확보가 됐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기업적으로 좋은 것보다는요. 사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에서는 좀 강하게 금요일에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보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오늘 결제 자체가 시초가가 2,400 밑으로 결제가 되면 그때는 사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보면 지금 2,500원에서 2,520원 정도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거보다 더 밑으로 결제가 된다면 그때는 결제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800원 정도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별가는 2,300원 그때 생각을 하시고 털어내시면 무리 리스크 자체가 적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BTNI 여행그룹 추천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샘플러스 라인업이었습니다. 네, 역시 오늘 국내 증시 개파락 출발이 예상되는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이 어려울 것 같죠. 그래도 힘 잃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